원주시가 국내 첫 법정 문화도시로 선정됐습니다.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 지정에 이어 문화도시 원주로서의 위상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원주 중앙시장 화재가 오늘로 꼬박 1년이 지났습니다. 복구 대책 마련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아직도 현장은 피해 당시의 모습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선거구 획정 작업은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인구 하한선 결정이 분구와 통합을 가르는 기준이 될 전망입니다. 눈 없는 나라 청소년들에게 동계 스포츠 랄리는 2020 드림 프로그램이 다음 주에 진행됩니다. 2018 평창 기념재단이 강원도로부터 바통을 넘겨받아 올림픽 유산 사업으로 이어갑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원주 중앙시장에 큰 불이 난 지 오늘로 딱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피해 복구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됐지만 현장은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피해를 입었던 상인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권기만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한겨울 작은 전기난로에 의지해 손님을 기다리는 원송옥 할머니. 한두 달이면 될 줄 알았던 노점 장사가 벌써 1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젊어서는 괜찮은데 지금은 늙어서 그런지 체력적으로 많이 딸리고 감기가 한 번 걸리면은 낫지가 않아. 이재일 씨는 화재 이후 전기 공급이 끊겨 옆 가게에서 전기를 끌어와 영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끊겨버린 손님들의 발길은 끌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막아놓고 갑갑하니까 손님들 들어와도 좀 들어오기가 거북하고 또 물건 여러 사람이 또 장사를 해야만이 손님이 들어오는데 이게 전부 다 이러니까 손님이 더 안 들어온다고 봐야죠. 급하게 다른 시장과 점포로 옮겨야 했던 상인들은 어느새 새 터전에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1년 계약하고 왔는데 지금은 뭐 또 자리가 또 잡혀가네요. 불이 난 지 1년이 지났지만 현장은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보수 보강, 재축 등 다양한 복구 방안들이 제시됐지만 피해 상인들의 의견 차로 어느 하나 진행된 것이 없습니다. 1년 동안 갈피를 못 잡고 계속 어떤 구심점 없이 방향을 못 잡고 이거를 하려고 했다가 또 안 되면 또 이거를 하려고 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보수 보강이나 재축이나 이걸 가지고 갈피를 못 잡고 굉장히 가다 보니까 새해벽도 갑자기 들이닥친 화마에 삶의 터전을 잃었던 상인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기다리기만 하다 또다시 새해가 밝았습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원주시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하는 국내 첫 법정 문화도시에 선정됐습니다. 100억 원의 국비 지원과 더불어 문화도시라는 새로운 브랜드를 갖게 돼서 지역 활성화 노력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보도에 조성식 기자입니다. 제1차 법정 문화도시에 원주시가 도내 처음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난달 30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원주를 포함한 7개 지자체를 문화도시로 지정했습니다. 원주시는 지난 2016년 문화특화지역 사업을 추진한 데 이어 지난해 문화도시 예비주자로 선정돼 시민주도형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인 것이 주요했습니다. 36만 5천 개의 문화도시로서의 발전을 중심으로 삼았고요. 1인 1일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중시 여기서 이번에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이로써 원주시는 앞으로 5년 동안 국비 100억 원을 포함해 200억 원을 들여 문화도시 조성에 나섭니다. 35만 원주 시민 전체가 하루에 한 번 이상 문화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이 원주시의 목표입니다. 원주시는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주도하는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에 투자하며 매년 문화박람회를 개최해 그 성과를 공유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림책 등 지역에 특화된 문화사업을 확장하고 옛 원주여고 활용 등 원도심 활성화 노력과도 연계한다는 방침입니다. 문화도시로서의 자긍심 이런 것들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하고 문화시민의 역량을 높이는 그런 곳, 그다음에 문화도시민으로서의 역할 이런 것에 예산을 대부분 편성하게 돼 있어서
지난해 유네스코 창립문학도시에 이어 법정 문화도시까지 지정받으면서 문화도시 원주의 국내외적 위상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한편 춘천시와 강릉시도 문화도시 예비주자로 뽑혀 올 연말 전에 최종 선정이 기대됩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인구에 따라서 지역구를 쪼개거나 합치는 선거구 획정 작업은 아직 안개 속입니다. 춘천이 분구될지 또 속초, 고성, 양양 선거구가 유지될지 아직도 결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홍한표 기자입니다. 선거구는 선거일 15개월 전 인구 기준으로 상하한선을 정합니다. 따라서 작년 1월이 기준인데 이에 따르면 인구 하한선은 13만 6,565명, 상한선은 2배인 27만 3,129명입니다. 그런데 4+1 협의체는 13만 9,470명의 전북 김제 부안 선거구를 하한선 기준으로 잡자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인구 13만 7천 명 가량의 속초 고성 양양 선거구는 기존안 대로면 존치하지만 새 기준이면 통폐합 대상입니다. 다만 중앙 정치권에서 농어촌 지역구를 배려하자는 의견이 많아서 그대로 존치될 가능성도 큽니다. 인구 28만 명이 넘는 춘천은 두 가지 방안 모두 분구 대상입니다. 강원도의 정치적 영향력이 커지려면 춘천은 분구하고 속고양은 그대로 두어 의석 9석을 가져가는 겁니다. 차선은 현행 그대로 선거구를 유지하는 겁니다. 가장 복잡한 경우는 춘천은 분구하고 도내 의석수는 8석 그대로 두는 겁니다. 이 경우 춘천과 원주 4석을 제외한 남은 4석을 두고 강릉을 포함해 16개 시군의 선거구가 재편하게 됩니다. 선거구 획정은 선관위의 독립기구인 선거구 획정위가 하지만 국회 의견을 받아 정하고 있습니다. 4년 전 총선에서는 여야는 물론이고 의원 개개인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총선 42일 전에야 선거구가 획정됐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강원도 등 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은 오늘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올해 강원도 핵심 과제와 달라지는 제도들, 이재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남북관계 접경지역 문제는 강원도 혼자 해결할 수 없지만 가만히 있을 수도 없는 최대 현안입니다. 정부와 북미 관계 변수에 따라 유동적이지만 강원도는 평화의 불씨를 살렸던 평창 동계올림픽의 기적이 올해 다시 재현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관광과 체육, 교류 등 비정치 분야에서 교류를 우선 재개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지만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 정부 국방개혁에 따라 군 장병이 줄며 도내 접경지역 위기는 이미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라든가 이런 제약 요건 때문에 지역 발전이 상당히 걸림돌로 작용되어 왔었는데 국방개혁과 더불어서 지금 지역의 존폐 문제가 달려있는 그런 위기 상황이 되겠습니다. 강원도는 국방부와 협력 관계를 강화해 접경지 활성화 방안을 찾는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1,4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합니다. 도내 대학에 재학하는 도내 고교 출신 학생에게 한 학기 100만 원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사업도 새로 시행합니다. 또 농민과 어업인, 임업인 등 10만여 명에게 1년 60만 원의 수당을 지원하는 농민수당도 올해 조례 제정을 거쳐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농공단지 입주업체 물류비 지원 등 88건 시책이 올해 새롭게 시행돼 도민들 삶의 질을 높이게 됩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다음은 희망 2020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실증 사업의 하나인 건강관리 생체신호 모니터링에 활용될 패치형 심전도 측정기 하이카디가 인허가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원주 의료기기 제조업체인 내주가 개발한 패치형 심전계 하이카디는 동전만한 크기로 실시간으로 심전도의 정상과 비정상을 가릴 수 있고 축적된 정보는 필요에 따라서 담당 의사와 공유할 수 있습니다. 제조사는 하이카디를 라스베이거스에서 개막하는 CES 2020에 선보여 시장의 반응을 살필 계획입니다. 평창의 약속 2020 드림 프로그램이 오는 6일부터 13일 동안 알펜시아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행사에는 29개 나라 123명이 참가할 예정이며 스키와 스노보드, 봅슬레이 등 설상 5개 종목과 빙상 2개 종목으로 나누어 동계 스포츠 아카데미를 진행합니다. 또 드림 프로그램을 통해 엘리트 선수가 된 3명의 참가자가 다시 평창을 찾아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는 홈커밍 행사도 마련됩니다. 한편 지난 15년 동안 드림 프로그램을 주최한 강원도 대신 올해부터는 2018 평창 기념재단이 새로운 주관자로 그 명맥을 이어갑니다. 지난해 시작된 평창 남북 평화영화제가 올해부터는 평창 국제평화영화제로 이름을 바꾸어서 개최됩니다. 평창과 강릉에서 나누어 개최됐던 작년과 달리 축제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서 모든 상영과 행사를 평창에서만 진행하고 월정사 등 지역 명소를 상영 장소로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축제위원회는 한반도의 평화를 넘어 더 넓은 의미의 평화를 담기 위해 명칭을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평창 국제평화영화제는 6월 18일부터 닷새 동안 열립니다. 원주시는 올해 여주 원주간 전철 복선화를 중점 추진 사업으로 삼았습니다. 원창묵 원주시장은 오늘 신년 브리핑을 통해 여주 원주간 전철 복선화가 사실상 확정되면서 사업비 증액으로 타당성 재조사가 불가피해 개통 시기가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최대한 사업 기간을 단축해 임기 내에 착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상반기 내 공공 지출을 늘리는 등 경기 부양에 힘쓰고 간현 관광지 개발과 캠프롱 부진의 문화체육공원 조성 등 현안 사업 마무리에도 속도를 낼 것을 약속했습니다. 횡성 명성교통노조가 지난달 13일 열린 기자회견 이후에도 사측과의 2차례 교섭이 모두 결렬되자 내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갑니다. 26명의 명성교통 직원들 가운데 한국노총산하노조원 11명이 파업에 들어가면서 농어촌 버스 17대 가운데 넉 대가 운행을 멈출 것으로 보입니다. 횡성구는 버스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파업이 종료될 때까지 넉 대의 대체 버스를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예비 소집이 오늘 시작된 가운데 예비 소집에 응하지 않는 아동의 소재 파악이 올해부터 대폭 강화됐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오늘부터 모레까지 각 초등학교별로 신입생 예비 소집을 진행하고 예비 소집에 나오지 않는 아동에 대해서는 별도로 소재 파악에 나섭니다. 교육부와 전국 시도 교육청은 최근 취학 전 아동 학대가 사회 문제로 떠오르면서 초등학교 예비 소집에 불참하는 아동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으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영월군이 도로 보수와 주차 단속 등에 투입되는 공무직 직원들의 안전 관리를 허술하게 해 과태료 2,112만 원을 물었습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인 곳에 안전과 보건관리자를 배치하는 등 안전 대책이 필요하지만 영월군에는 별도의 조치 없이 공무직 195명이 근무해왔습니다. 관련 과태료를 고용노동부에 납부한 영월군은 4,800만 원을 들여 전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안전보건 규정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2020년 새해를 맞아 원주시를 비롯한 각 시군과 기관단체들이 시무식을 열고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원주시는 오늘 백운아트홀에서 직원 600여 명이 모여 시무식을 열고 올 한 해 동안 하늘 정원과 전망대, 민물고기 인공 산란장 등 간현 관광지 활성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횡성, 영월, 평창군 등 각 시군도 시무식을 열었습니다. 뉴스데스크 원주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